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나요? 아마 없겠죠. 그런 생각을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왜 유명한 타이슨의 명언만 생각나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이쯤에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내가 타이슨이 되면 안 될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나? 다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서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저의 생각을 나눠보고 동기부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주식 타이슨 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일단 타이슨이 안 되면 처맞으니까. 네. 제일 먼저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버디님 생각은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다. 뭘 제일 먼저 생각하세요? 일단 시드가 되게 커야 될 거고, 네. 뭐 다른 일 안 해도 주식으로 먹고 사는 거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돈 걱정 안 하면서 사는 거. 네. 뭐 그런 거겠죠. 네.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거를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산이 얼마가 되는 거, 돈이 얼만큼 늘어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살짝 바꿔볼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다는 건 누구나 꿈꿀 수 있는데 그 꿈을 진짜로 이뤄낸 사람이 매우 드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 투자의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냉정한 팩트를 좀 무게감 있게 인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한 무언가를 잘 파악하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다는 거다. 일단 저는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싶어요. 일단 돈 생각은 좀 잠깐 내려놓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지 그 특성을 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걸 내가 좀 답습하고 내 걸로 만들어 본다. 그쵸. 안 그러면은 그냥 대다수 실패한 사람이 될 거니까. 네. 그냥 늘상 실패하는 사람이 하던 대로 따라하다가 실패하게 될 테니까. 네. 게임에서 캐릭터들 능력치 보면 왜 육각형 능력치 있잖아요. 순발력, 파워, 스피드, 지구력, 유연성, 생명력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존재하는데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주식 투자의 능력치는 육각형은 아니고 삼각형 같아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치는 삼각형이다. 이 세 가지는 하나는 자금력, 하나는 실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시간.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일단 하나씩 하나하나 요소를 좀 얘기해 볼까요? 자금력 하면은 드는 생각이 뭘까? 제일 먼저 시드가 생각나겠죠? 혹시 다른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수입? 네, 맞아요. 수입, 소득, 아니면 자금 조달력, 뭐 같은 맥락에서 돈과 관련된 모든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자신의 자금력이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잠시 후에 해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실력으로 넘어가면 실력과 관련된 거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 차트에서 단기 단타 타이밍 엄청나게 잘 찾는 능력, 차트 해석 능력, 수급 파악 능력, 뭐 이런 것도 실력이 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게 되면은 자신의 노력, 집중력, 의지, 열정, 뭐 이런 것들 또 다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은 조금 추상적으로 얘기할 건데 여유롭냐 급하냐 단순하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좀 이제 충분히 나이가 들었느냐 아니면 아직 젊으냐 뭐 이런 거. 젊으면 돈 주고 못 산다고 하니까 그 말인즉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여유롭게 많이 있느냐, 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다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삼각 능력치에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모두 사용하고,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경을 쓴다. 딱 이 얘기가 굉장히 뻔한 말이죠. 근데 이 뻔한 이야기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 투자로 부를 이룬 사람들은 이 뻔한 걸 기가 막히게 적용했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이거는 좀 귀 기울여 볼 만 하겠죠.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사용해서 자신이 연봉 협상을 하면은 연봉 1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본인은 딱 확고한 고집이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겠어.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직업으로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실상은 연봉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난 앞으로도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연봉 5천만 원이지만 연봉 10억을 벌 거야. 이걸 고집한다면 어때요? 딱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이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주식 투자에서
되게 잘 나타나고 저도 실제로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안에서 수익만으로 10억까지 가야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아니면 1,000만 원으로 시작했어도 내가 내 돈을 추가하면서 10억까지 갈 수 있다면 괜찮은 걸까? 여기에 대한 고민, 실제로 고민의 디테일은 다르겠지만 이런 생각 많이 할 거거든요. 계좌에다가 돈 계속 추가하는 게 뭐가 그게 좋은 거야, 뭐 한 거야 등등의 이야기를 곧잘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지금에 와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아라.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이거는 어떤 시합이 아니다. 어떤 이거는 쓰면 되고 이거는 쓰면 안 된다. 그런 룰이 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 유리한 건 다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냥 계속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금력을 계속 키워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를 망설여지게 되는 게 뭔가 인생을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정해진 자금으로 내가 이거로 주식을 성공해야지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인생대로 잘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주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키워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금을 계속 여기다가 투입시키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만들고 3,000만 원 만들면서 그게 수익이 아니라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그렇게 넣는다라고 했을 때 그걸 많은 분들이 못하는 이유는 그런 부담감 때문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이 이제 다시 말하면은 인생을 좀 갈아 넣어라, 너의 인생을 걸어라,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을까요? 맞죠? 주식 투자로 진짜 100억, 1,000억 또는 아니면 작게는 10억 이런 성공을 만들고 싶다라면은 인생은 갈아 넣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무모하면 안 되죠. 무모하다는 거는 돈만 넣는 거예요. 실력은 없는데. 제가 이 삼각 능력치라고 했었을 때 돈만 넣어. 근데 실력은 바닥이야. 없어. 그러면은 이 돈은 공중분해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모해지겠죠. 그리고 시간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은 더 늦기 싫어. 그러니까는 막 빚 내가지고 막 무모하게 막 넣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여기서 제가 이 처음에 뻔하게 들렸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삼각 능력치의 균형 아니면 삼각 능력치의 적절한 조화 이런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조화를 되게 조화롭게 잘 만들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건 아닌가, 편중된 건 아닌가, 나는 이 하나로 승부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 말했었던 자금력 그거 넣는 거 좀 주식 투자에서 국룰처럼 반칙인데요. 나 5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500만 원으로 50억 만들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금력은 능력치 그냥 0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력만 가지고 500만 원 가지고 수익 내 가지고 50억 만들겠다. 물론 될 수 있죠.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 자금력이 바닥이야, 없어, 늘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만, 근데 나한테는 자금력이란 무기가 만약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거 왜 안 쓰지? 이런 생각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한테 유리한 거를 찾아가는 거, 찾는 거,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하고, 저는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훈련하고 이럴 때 이게 약간 커스터마이징 같은 건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클럽에서도 실제로 어느 정도 기본기 훈련이 끝난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제 의견도 주고 이거에 관련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의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도와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최근에도 저희 클럽에서 좀 오래 계신 회원분들이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런 자금력적인 부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그 대화가 이제 뭐 저도 막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자금력 능력치는 낮은 것보단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한 거는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 시드 큰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야, 돈 많은 사람이 유리한 거 아니야, 기타 등등의 모든 이야기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반칙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반대로 돈만 있다고 망고땡 모든 게 해결되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금력이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생각해서, 자금력이 높은 사람이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낮은 사람이면은 낮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자금력이 낮지만 결국에는 내가 뭐 10억, 100억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자금력이 조금 빠지니까 실력과 시간적인 부분에 조금 더 능력치를 키워주는 그런 보완 행동이 필요하다. 이게 조화를 이루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자금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행동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그 기반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지금 돈이 없는 거지 자금력에 잠재력 자체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자금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두 번째 실력. 실력에 대해서는 솔직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사실 실력이 주식 투자에서 대부분을 커버 칠 수 있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도 실력 하나로 100만 원에서 아니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몇십억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그 실력이 그냥 갖춰지냐? 그건 아닐 거예요. 이 실력이란 거는 어쩔 수 없이 실력이 커진다는 거는 이 시간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음을 반드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실력이란 게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실력이 쥐뿔도 없었는데 실력 있는 사람들, 선배들 아니면은 저를 가르쳤던 그 트레이더 스승들 그런 사람들 매매 제가 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하는 것 같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근자감이 막 샘솟았었던 때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실력 좀 되는 것 같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착각이더라. 부질없더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였다. 시간 대비 내가 갖춘 실력은 그냥 거품이었다. 이거를 인정하고 깨닫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실력에 대한 자가 진단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과대평가와 착각적인 요소가 있어서. 스스로 내려치면서 판단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좀 더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실력을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가 아닐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성장시킬 때 그거를 제대로 봐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실력 하나 잡으면 모든 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력은 잡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저거를 높이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거.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든 공간이든 뭐 저희 클럽 되겠죠. 아니면 주변 지인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뭐 모든 걸 이용해서 나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마지막 요소가 시간인데 저는 개인 투자자에게 필살기 같은 게 결국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매매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결국에는 필살기 같은 무기는 시간이에요 이런 얘기를 곧잘 하는데 이거는 성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표를 이뤄갈 때도 결국에는 시간이 필살기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좀 더 유리한 게 있지 않을까. 그것도 맞는데 근데 또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의 나이가 되면은 그 시간을 배로 쓸 수 있는 그만한 지혜와 삶의 연륜, 노하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결국에는 페어한 게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요. 결국에는 자금력과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결국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준다. 뭐 이게 대표적으로 직장인 투자자분들 아니면 나는 업으로 삼으면서 주식으로 모든 걸 걸진 않겠어. 적당히 재테크로서 그냥 내 삶에 부를 이루는데 동반자 도움이 되는 존재 수단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포함해서 아니면 나는 그냥 결국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잘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법니다. 뭐 욕심만큼 번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벌 수 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결국엔 필살기다 이 얘기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희 클럽에 이제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50대 중반, 60세 막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가입도 하시고 그러는데 신청하실 때마다 대체로 제가 보니까 50대 중반 정도 이상 되면은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뭐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에 나이만 먹었네요. 막 이러면서 좀 부족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되게 많이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요, 저도 지금 40대 중반인데 고작 10살 차이거든요. 고작 10살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3, 40년, 5, 60년 이런 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리 빨리 해도 뭐 20대일 텐데 고작 20년, 30년 차이고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60세라고 하셔도 20, 30년, 30, 40년, 50년 막 이렇게까지도 살아가실 수 있을 텐데 부를 쌓아가는 그 시간으로 놓고 보면은 되게 많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예전에 뭐 10대, 20대처럼 되게 막 쌩쌩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되게 젊고 앞으로 제가 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 주어진 시간이 되게 많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저보다 어리거나 제 나이대로의 분들은 당연한 얘기고 제 위에 있는 그런 윗세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의 이 얘기가 적용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이게 진짜 필살기가 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 여기서 잘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흘러갔습니다. 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여기까지 수익을 내든가 여기까지 못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훨씬 더 큰 수익을 내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당장 생활비 벌어서 써야 되는 전업 투자자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 여기까지 못 버텨요. 여유가 없으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당장 수익 챙겨야 돼요. 그러면은 잘 먹어도 여기서 끝나요.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그냥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가 여유가 있으려면 돈이 많아야 돼. 이런 돈이 여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말하지만 삼각균형. 시간. 나에게 여유로움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주머니 사정이다. 이 말도 일리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력도 영향을 끼칠 거고. 근데 결론은 시간은 여유로움과 조바심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조바심의 영역에서 여유로운 영역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야 내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바심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그냥 목표 한 바 10억 만들기 100억 만들기 다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조바심 영역에서 못 벗어났다. 어찌 보면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건 그것부터 벗어 던지는 거다. 그 수단이 뭐가 될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고 각자의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그냥 마인드 컨트롤 도움 되시라고 하거나 그냥 단순 동기부여 해드리려고 한다기보다도 실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매매를 하면서 실력을 키워드리고 시간을 올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금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드리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클럽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께 같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얘기인즉 물론 이 얘기 듣고서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혼자 잘하시면은 정말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오셔서 같이 좀 해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보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클럽 공지돼 있거든요. 그 클럽이 바로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해드리고 물론 이제 실전 매매하면서 수익도 만들어드리고 뭐 그런 곳이에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